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홍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다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성하차 승객 안전방해물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북창동 버스 정류소의 개선 전과 개선 후의 모습입니다. 시장님께서 2012년 2월에 버스 정류소 주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 때문에 승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을 방문한 뒤 시민들의 시야를 가렸던 공중전화 부스 등 불필요한 시설물들을 정비한 모습입니다. 시장님은 당시 시민 건의사항을 계기로 서울 시내 전 가로변 버스 정류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류소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 정류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로변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은 시야를 가리고 성하차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제거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버스 성하차의 설치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혹시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네, 그 정도. 저도 한 5,700여 개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아마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류소는 6,248개가 있고 또 승차대는 아마 3,85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서울 시내 가로변 그 버스 정류소에 당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다면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 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 거치대 등으로 성하차가 불편한 정류소에 대한 불편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버스 정류소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로수, 가로등, 우체통, 신문 배포대, 쓰레기통, 소화전, 자전거 거치대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 정류장 안내 표지판, 신호등, 교통신호 저기, 전신주, 공중전화 부서, 화단 등 수많은 시설물들이 버스 정류소마다 아무렇게나 늘어서 있습니다. 버스 성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들이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정류소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차도까지 나와서 버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하는 장소에 안전을 위반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시민들은 시설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에게 버스 정류소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야간이나 눈, 비 등 악천후 시에는 더욱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버스도 차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과 시설물들을 피하기 위해
정류소에서 훨씬 못 미치는 곳에서 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장애물들을 피하느라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며 이는 곧 교통체증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사고와 교통체증을 시민의 부주의와 버스 기사의 규정 준수를 탓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정류소는 기본적으로 시민과 버스 사이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무장애 정류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예, 뭐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실 평소에 우리 홍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몇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그야말로 사람 중심의 이런 그 가로 그런 교통 시스템을 만들려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홍성용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끝내게 돼 있는 모양인데 전면적으로 그렇게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규정이 없다,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로변 버스 정류소 주변 시설물 정비 문제는 여기에 모두 해당됩니다. 본 의원이 버스 정류소 시설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산도 문제지만 결정적으로는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각자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로등, 가로수, 신호등, 소화전 등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고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만약 시민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가로수에 이런저런 시설물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거나 하면 시민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야 할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그 어떤 핑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 환경 개선과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책들은 몇몇 부서가 주관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됩니다.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보신 바와 같이 2012년에 시장님께서 나서니까 기적처럼 일사천리로 북창동 버스 정류소가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승객들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정류소 모든 시설물들을 일제 정비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TF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모든 부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시장님 직속으로 갖춘 버스 정류소 정비 TF팀만이 작지만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번에 그 가로변 정류소 5,8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아마 이게 그 이제 도시안전본부하고 교통본부 뭐 이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TF를 하나 만들어서 정류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비워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만들지를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제가 정기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보도블록을 개선하는데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지작물을 도저히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버스 정류장을 이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눈을 감고 성하차를 하더라도 그 어떤 방해물이 없게 만들 수 있도록 버스 정류소 정비 TF팀이 조속히 가동되기를 기대하고 본 어원도 간절한 마음으로 1,000만 서울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 운동장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발전 구상을 발표하셨고 2016년 4월 잠실 운동장 일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잠실 운동장 일대가 국제적 이벤트와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 국제적 명소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또 영등대로 개발 목표는 대중교통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광역적 교통 시스템 구축, 시민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도시 공간 조성, 다시 방문하고 싶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입체적 구성을 통한 도시 공간 활용성 극대화라고 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잠실 종합운동장과 접한 올림픽로 주변 현황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개의 버스 노선이 다니고 있어서 종합운동장 앞에는 시간당 1,886대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아시아 근린공원이 있고 잠실 운동장 사거리에는 한강으로 연결되는 폭은 3m의 하수박스로 인해 보행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 운동장에 거대한 마이스 단지와 주 경기장 리모델링 등으로 유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마이스 단지 지하 공간과 올림픽로 지하 공간, 도로와 접한 아시아 공원 일부의 지하 공간 및 주 경기장 지하 보도를 연결하는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 경기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광역적 교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은 입체적 구성을 통한 도시 공간 활용화 극대화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적하신 것처럼 이 잠실 종합운동장과 이 일대는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 정부의 최종 그 피맥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계획이 지금 추진 중인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일대 새로운 시설이나 특히 마이스 시설이 엄청 들어오고 그게 다 재배치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차량 수요가 발생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교통의 편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할 것이고 뭐 거기에 좋은 또 의견이 있으시면 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운동장 마이스 단지 내 파크 골프장 대체 부지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그 이용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은 2016년 이용객이 무려 4만 1천여 명, 가족 파크 골프 교실 이용객이 2018년 500여 명에 이르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개발되면서 파크 골프장 대체 부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크 골프 회원들이 불안한 마음에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로 오르내리는 아시아공원은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소음, 주차, 혼잡함 등으로 주거 환경 침해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 파크 골프장 대체 부지는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답을 주십시오. 예, 뭐 지금 여러 이 견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일대는 아마 마이스 단지 쪽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이 파크 골프장은 딴 데로 이전을 하든지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아무튼 뭐 일부에서는 또 맞은편에 있는 아시아 공원인가요? 거기로 이전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좀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공무원 분들과 이 문제를 상의를 했더니 아무런 지금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답이 대다수거든요. 예,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아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단 주민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시설이니까 네네.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수 있는지, 대체 부지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공원에 그걸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지역 그 인근의 주민들의 또 의견이나 이런 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문제점은 송파구와 제외된 강남 쏠림 현상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구역으로 포함되어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실 종합운동장의 개발이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 및 송파구 지역 구민들에게 좋은 점만 주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실 마이스 단지 내 대규모 수익시설 입지와 함께 야구장이 한강변으로 이전함으로써 야구장의 먹거리를 책임지던 신천 막골 상점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한 지하 공간 통합 개발이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주 보행축이 강남 영동복합환승센터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을 거쳐 한강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송파구 주변 지역은 개발의 영향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강남과 잠실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단전상 보행교가 신설되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잠실 운동장 마이스 단지 방문 인구가 강남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예상입니다. 더군다나 주 경기장 리모델링 현상 공모 당성장도 강남과 한강으로 연결되는 보행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송파와 한강으로 연결하는 보행축도 반드시 추가로 설계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강남 위주의 동성 계획으로 인한 강남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잠실 종합운동장의 개발 영향을 주변 지역에 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인근의 잠실 관광 특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교통수단으로 각 지자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트램, 즉 노면 전차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현실화된 곳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영동대로 한성복합센터 지상부 공원과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단지, 잠실 관광 특구를 연계하여 내 외국인 관광객, 지역 주민,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동해서 강남과 송파 곳곳을 즐기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범적으로 올림픽로에 랜드마크로 유치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시너지 효과 또한 대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아까 뭐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안을 내야 된다. 이 점에서는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트램을 도입할 경우에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고 또 동시에 이게 BC 타당성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 점에서는 우리가 또 신중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영동대로 그 지하 공간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사실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건축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무튼 좀 구체적 검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하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너무 강남 쪽에 쏠린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강남구청장 전 구청장님은 이게 또 왜 이 그 GBC에서 나오는 1조 7천억의 공공기여금을 왜 강남에다 안 쓰고 송파에 쓰냐고 저를 그렇게 갈궜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뭐 탄천을 사해놓고 강남이든 송파든 그게 뭐 그렇게 저가냐. 특히 그 1조 7천억 중에 일부는 그 올림픽 도로를 상부를 이렇게 덮어서 한강까지 나아가는 그 비용으로도 쓰거든요. 또 강남 출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아무튼 좀 서로 약간은 이렇게 뭐 크게 보면 다 서울시 의원님들이시니까 조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많으면 충분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은 서울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서울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환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안들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패싱 절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제품 공공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9일 강복 73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진정한 강복은 이루어졌는가? 라는 고민으로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 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최소 570억 원 이상의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제출해 주신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자료는 원산지 기준에 대한 모호성과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많고 구입한 물건의 생산국 자료가 없어 사실과 일치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이 이상의 일본산 제품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공구매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만큼은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내 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공구매에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냐,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등 비아냥과 비판을 쏟아냈고, 심지어 SNS상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제가 독도 수호 운동을 20년을 하면서 일본과 싸운 내공이 있기에 그 정도에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이 과연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국제조약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기업에 대한 국가 발주 입찰 제한 내용을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된 바도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한 일본 기업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경우 WTO 정부 조달 협정 중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본 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그 대안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차원에서 WTO 정부 조달 협정상 개발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 등에서는 과거사 미청산 일본 기업에 대하여 국가 발주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WTO 정부 조달 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해당되지만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제외됩니다. 또한 WTO 정부 조달 협정 부석서 1에 대한 주석 3호를 보면 이 협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형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중소기업 할당분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관한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제외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는 국내 일부 공공기관이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18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전범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자제하는 성과를 낸 바 있는데, 최근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의 수의계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한 대상자에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기업을 전범기업뿐만 아니라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입니다. 물론 본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의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13년 김성한 전라북도 교육감님은 프린터,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복사기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 많다면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 지시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뭐 말씀 다 마치시고. 네. 그동안 국회와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주머니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생이고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본의원의 주장에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전쟁 범죄나 비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그로 인한 한일 간의 이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유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된 동서독 간에 또는 그 냉전 때문에 많은 동구권 국가에 대해서는 이 서독이 제대로 배상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이 전범 기업들이 전부 배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럽에서 진행된 것에 비하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부분이 철저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왜 정부 기관이나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입을 하냐, 뭐 예컨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예컨대 서울시가 구입한 거 방송 장비, 의료기기, 뭐 이런 수질 측정기, 누수 탐지기, 말하자면 조금 특정한 분야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대체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이 이게 조약이지 않습니까? 조약은 헌법과 법률보다는 더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을 사실상 위반하게 되는 뭐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좀 더 정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은 얼마든지 우리 국산품으로 사용하라고 시장님께서 지시하셔도 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이 책임지지 않겠다면 우리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시장님의 확고한 역사 인식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네, 교육감님 오늘 우리 방청석에 또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학생들 반갑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는 예. WTO 정부 조달 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도 아닌데 일본산 제품을 구매하는데 최근 3년간 최소 5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임은 학교가 아니라 전범기업 및 대체제에 대한 무관심한 서울시 교육청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본산 제품, 특히 전범기업 자료를 정확히 수집해서 학교에 적극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서울시하고 뭐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일본이 전쟁 책임이라든지
식민지 시대의 여러 가지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그리고 넓은 의미의 식민주의의 유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분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점들이 방청석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명백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저희도 1차 검토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새로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네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이 예외라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 교육감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 판단으로 아마 확대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행정 지침으로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구매 담당자 연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든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지침으로까지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제 일본산 제품 일반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하는 건 어렵지만, 특별히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난 전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에는 또 상당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지금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님과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같이 확대 간부 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문화를 만들어 주셔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재외공간 대사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에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일본산 제품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크게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 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청과 서울시 교육청 모든 가족이 본 의원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홍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